네, 임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문화변동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두 번째 시간,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수문장 교대식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수문장은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였대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일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순번에게 그 지키는 자리를 넘겨주는 이런 교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교대식은 본 적이 없고요. 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네, 옷도 아주 멋있게 옛날 스타일로 입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서울에서는 그 현대식 건물과 궁궐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진은 경복궁의 내부 사진, 근정전의 사진인데요. 경복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서 이곳에서 왕이 신하들과 조회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사신을 맞이했었대요. 자,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 혹시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이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전통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시 답안에서는 뭐 의식주와 관련된 한복, 한옥, 김치, 불고기, 또 탈춤, 판소리, 종묘제례학, 또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등 또 한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전통문화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통문화라는 건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좀 지루하고 고루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이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건 어떤 뭐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벼농사 중심의 농경 문화에 따라서 협동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달했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 208쪽에 보면 농촌 체험을 하는 어린이들 사진이 나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줄을 맞춰서 모내기를 해보면서 선조들의 협동 정신을 배우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 벼농사 중심의 사회였죠. 마을 사람들은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의 일을 해결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상부상조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부상조 문화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상부상조 문화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라는 걸로 그런 뜻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전통 문화에는 물질 문화 외에도 이런 공동체의식이나 효와 예를 중시하는 관념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되죠. 네, 또한 불교와 유교 등의 전파도 전통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하면 한복, 김치, 불고기, 한옥, 온돌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이 있는 물질 문화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한글이나 협동정신, 또 예와 효를 중시하는 이런 관념 문화들도 전통문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통 문화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게 되죠. 선생님이 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언어였어요. 태국에서는 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대도시에서는 영어를 같이 쓰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사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태국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현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100%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이 아주 너무 기뻐서 완전 말문이 트이게 되죠. 그래서 수다에 수다를 아주 열심히 떨면서
역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우리 한글이라는 게 또는 한국어라는 게 선생님이 그 친구들과 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사회 유지와 통합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찌아찌아 부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찌아찌아 부족은 언어는 있지만 글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한글 글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어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만들수록 우리가 배우기가 쉽잖아요. 읽고 쓰기가 쉬워지죠. 그런 한글의 과학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또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한국적인 아이디어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떨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전통 문화는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 가지 문화 산업에도 그 힌트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 사진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김치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김치가 비타민과 유산균이 많고 또 건강식품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도 이걸 직접 느꼈어요. 선생님이 태국에서 살면서 이제 처음 갔을 때, 김치를 먹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마트에서 살 수 있을까, 뭐 걱정을 하면서 마트에 갔었죠. 그런데 세상에 김치가 얼마나 여러 종류가 있는지 한국에서 수출한 김치도 있고 태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파는 김치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김치는 먹어보니까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서 직접 집에서 김치를 담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태국 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죠. 근데 태국 친구는 배추김치도 맛있지만 선생님이 만들어준 오이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뭐 더 살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김치를 종종 담가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태국에서 김치가 인기 있어? 그랬더니 김치 진짜 인기가 있다고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한 김치는 그걸 가지고 자기 엄마 집에 갈 때도 가져가고 뭐 친구도 선물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 이 김치 세계 각국에서 건강식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또 전통 문화를 현대 사회에 맞게 계승해서 세계 문화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계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우리의 문화는 세계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나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네, 우리 교과서 209페이지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 대장금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네요. 자, 한류라는 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1990년대 말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한류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었는데 너희는 어떤 한국 드라마 본 거 있어? 물어보니까 대장금을 봤어요. 대답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대장금이 사실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 그래도 많이 봤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복의 아름다움이나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장금 드라마 다른 작품들과 어떤 차별화되면서 전통 문화를 세계화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계승할 때 보존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게트 빵 먹어봤나요? 바게트 빵은 프랑스 빵이죠. 밀가루, 물, 천연, 발효, 효모, 소금만으로 만들어서 약간 담백하면서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이 바로 바게트 빵이죠. 자, 그런데 바게트 맛이 점점 변했다고 해요. 가게에서 이스트를 넣고 기계를 사용을 하면서 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게트법을 만들어서 전통적인 바게트를 지키도록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바게트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바게트라는 것을 이제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는 떡볶이의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궁중 떡볶이에서 이제 우리의 길거리 간식, 대표적인 간식으로 바뀌어온 떡볶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음식인데 이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먹였을 때도 과연 인기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카레나 칠리 소스와 같은 소스가 결합하거나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궁중 떡볶이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태국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의 떡볶이점 체인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갈리더라고요. 이 떡이 우리는 쫄깃쫄깃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태국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끈적끈적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떡의 식감은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거 별로 안 매워 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거 이렇게 매운데 왜 안 맵다고 얘기했어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매운맛이 좀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던가 우리가 이 떡볶이를 세계화할 때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변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자, 우리 교과서 210쪽에 나와 있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자, 원래는 모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전통 문화를 복원한 축제 보겠습니다. 자, 원래 남사당패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여성 우두머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우더기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전통문화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보존하는 것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료 2번은 전통무술을 소재로 만든 공연, 점프라는 공연이에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이 점프를 한 20년 전? 거의 한 10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아마 초창기에 보지 않았나 싶어요.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하되 언어가 없는 논버벌 퍼포먼트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논버벌 퍼포먼트. 네,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네, 언어를 쓰지 않고 이들의 어떤 행동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럼 이 사례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더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료 3번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실용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생활 한복을 개발하게 되죠. 전통 한복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한복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자격증도 취득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꼬마의 이런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선생님도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근데 다 지금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외에도 K-팝에서 이 블랙핑크인가요? 한복에서 모티브를 따온 옷을 이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양 같은 걸 봤을 때 한복의 전통 문양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한복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개량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한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조금 바꿔서 입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한복의 아름다운 모습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좀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마 BTS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BTS 잘 몰라서 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골룡포를 입고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한복을 현대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전자사물놀이 공연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사물놀이와 서양의 전자기를 접목해서 젊은이들이 듣기에도 아주 흥겨운 전자음악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우리 전자사물놀이 공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아쉽지만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풍물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악기를 뭐 북장구 이런 것들을 메고 뛰어다니면서 뭐 어떤 모양을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렇게 락밴드와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좀 더 멋진 공연을 했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 이런 전자사물놀이 공연도 새롭게 우리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시사하는 바를 각각 말해봅시다. 자, 예시답안 한번 볼게요. 네, 남사당패의 노래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료 점프라든지 생활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사물놀이처럼 이렇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사례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모든 별로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종이 치네요. 네. 네, 생활 한복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예, 예시 답안이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진로와 함께 결합을 해서 뭔가 멋진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자, 1번. 가의 입장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방법을 써보시고요. 2번. 나의 난타 공연을 가의 벚꽃창신 정신에 근거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세요. 자, 확인학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생활 양식을 말한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통문화입니다. 전통문화. 자, 2번.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입하세요. 1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 한글은 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맞나요? 네, 아니죠. 무슨 문화에 해당이 되나요? 네,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전통문화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네, 창조적으로 개성한다는 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도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전통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기억. 전통문화는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니은. 전통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유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전통문화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인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